자, 부등식에서는 첫 번째 딱 우리가 파트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에게 기니, 딜이 라는 일단 참거짓을 판단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파트가 딱 나타나요. 그게 바로 이 부등식의 기본 성질입니다. 기본 성질이라는 건 사실 뭐냐면 실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얘기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냥 숫자들만 가지고 봤을 때는 우리가 표현 방법이 당연했던 건데 그 당연했던 거를 그냥 약속의 문자들로 A, B, C 거기에 추가적으로 M, N 이런 식으로 일단 표현되어 있는 각각의 값들에 대한 대소 관계가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 7가지 정도만 저희가 각각의 스타일에 따라서 좀 정리를 먼저 해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그러한 부등식에서 성질에 따라서 이러한 사칙 연산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는 걸 판단하게 만들어. 그러면 부등식도 결국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가능한데 일단 가볍게 보면 양수일 때라는 표현을 통해서 내 녀석의 합차, 곱, 나누기 라는 녀석들을 하나씩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형태의 음수가 됐을 때는 언제나 표현 자체가 왼쪽은 최소 오른쪽은 최대입니다라는 표현으로 준다는 문제를 저희가 유형별로 좀 보긴 볼 거예요. 가능하죠? 자, 그래서 앞에는 좀 필기하시고 뒤에는 설명을 조금 붙여볼 건데 일단 뒤에 설명부터 먼저 살짝 들으면서 가봅시다. 자, 부등식의 사칙연산은 사실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대. 가능하죠? 자, 그럼 이제 이 사이에 우리가 첫 번째 x 플러스 y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가능? 자, 그러면 합은 아주 가볍게 포인트 잡으시면 되죠. 나의 x 플러스 y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본래는 왼쪽은 최소고 오른쪽은 최대라는 표현의 범위를 표현하면 됐던 거야. 근데 더 하려고 봤더니 x는 2부터 5까지니까 가장 작은 값으로 2를 가질 수 있고 y는 3부터 8까지니까 가장 작은 값으로 3을 가질 수 있었던 거. 그럼 더 할 때는 당연히 최소와 최소를 더해야 최소가 되겠지? 라는 얘기로 그대로 위와 아래를 더해서 5가 된다고요. 오른쪽도 최대와 최대를 더해야 최대가 될 테니까 그대로 더해서 13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할 수 있다고. 양수가 되면 당연히 더하기 빼기에서는 음수에도 상관이 없지만 어디가 지금 양수의 조건이 들어가냐면 바로 곱합입니다. 3번 조건 바로 곱하기로 넘어가 볼게요. 곱의 표현에서는 음수가 되면 사실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양수 조건으로 제한을 두고 일단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랬을 때 x 곱하기 y라는 녀석에 대한 최대와 최소도 양수 조건이 들어가면 최소끼리 곱해야 최소입니다라는 표현 최대끼리 곱해야 최대입니다라는 표현으로 그대로 합과 곱에 대한 정보가 동일합니다. 의미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연산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직진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마찬가지에 이제 두 번째, 네 번째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끼리 한번 묶어볼 건데 이번엔 차의 관계예요. 자, 여기만 잘 생각하면 돼. 서로의 차의 관계에서 누가 최소일까? 라고 얘기하면 x라는 녀석은 작아야 되고 y라는 녀석은 커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 들을 수 있을까? 그죠? 나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앞에는 최대한 작게 하고 빼는 그 값은 최대한 크게 해야 이 값이 제일 작아지겠지.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녀석의 선택은 2가 될 때 뒤에 있는 녀석의 선택이 8이 돼야 2에서 8을 뺀 게 가장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의미 괜찮죠? 그러면 결국 이렇게 그래서 이쪽은 마이너스 6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지. 가능해. 그래서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그재그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해야 이쪽으로 나타난다의 표현인 거야. 의미 괜찮죠? 오케이. 마찬가지 이 오른쪽으로 가보면 이번엔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일 때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연산의 방법이 5를 선택할 때 3입니다 얘기하는 지그재그로 오른쪽에 수가 나타난다의 표현 5에서 3을 빼면 2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겠죠? 오케이. 마찬가지입니다. y분의 x의 아이디어도 동일해요. 내 녀석에 대한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최소를 구하려면 이 위에 있는 분자는 가장 작아야 되고요. 아래에 있는 분모는 가장 커야 이 값이 제일 작아지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작은 값을 x에서 선택합니다의 첫 번째 표현과 두 번째 표현 가장 큰 거 선택합니다의 표현이 동일해서 이쪽 최소값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니까 얘도 지그재그. 그래서 위에 있는 2와 아래에 있는 8 4분의 1이라는 녀석이 걸린다의 표현과 오른쪽은 5와 3, 3분의 5가 표현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자고요.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 합과 곱은 직진성을 가지고 있고 얘는 지그재그의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 둘씩 묶어서 표현의 방법을 보시면 연산은 편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만 더 보려고 지금 이거 예시를 들어본 건데 얘네들 음수일 때 한번 볼게요. 그리고 부등호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x라는 녀석과 y라는 녀석이 이번엔 마이너스 2와 3 그리고 마이너스 3과 0이라는 녀석을 한번 붙여볼게. 오케이? 자, 잘 봐야 된다. 0이 들어가면 특히 좀 집중하셔야 돼요. 첫 번째부터 한번 가봅시다. x 플러스 y. 자,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신경 쓰지 마. 음수 부호가 나타나도 동일해. 왜? 내 지금 상황과 내 상황에서 최소인 녀석들을 선택해서 더하면 최소가 된다는 의미는 동일하고요. 빠지고 빠진 녀석을 더했으니까 얘도 빠져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 가볍게 판단하시면 돼. 직진 그대로 따라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녀석들을 더하는데 자, 이때는 등호가 한쪽은 들어가 있고 등호가 한쪽이 빠져 있죠. 얘는 3이 되는데 얘가 0이 안 되지. 그럼 얘네들은 더해도 3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언제나 더하고 빼고의 과정에서 등호가 있는 쪽과 없는 쪽이 같이 겹쳐지면 없는 쪽으로 따라갑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돼. 의미 괜찮죠? 한 번만 생각해보면 돼. 그 값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판단해보면 돼요. 오케이. 자, 차의 관계입니다. x-y예요. 그러면 이쪽은 최소가 돼야 되니까 x가 최소일 때 y가 최대일 때를 선택하는 거 동일하고요. 마이너스 2라는 녀석과 0이라는 녀석을 선택해야 내가 최소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의미. 그래서 지그재그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자고. 그죠? 오른쪽도 3과 마이너스 3입니다. 근데 3은 되는데 마3이 안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얘에서 얘를 뺄 때 마이너스 3보다는 큰 걸 빼야 되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차 6보다는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결국 얘네들은 이렇게 연산해서 이쪽으로 나타날 테니까 6보다 작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언제나 등호가 빠져있는 녀석이 부등식의 연산에서는 우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해달라고. 가능하겠지? Yes. 자, 이제 일어난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3번으로 넘어오는데 이 녀석과 4번으로 넘어오는데 이 녀석들을 한번 집중해 보자고요. 자, x 곱하기 y 한번 표현해 볼게요. x 곱하기 y입니다. 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최소와 최대 한번 찾아볼게요. 나의 직진이라는 스타일로 가지고 있었던 양수 조건에서의 곱의 표현이 음수가 나타날 때는 조금 달라. 그지? 얘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나타나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나타나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네들이 예를 들어 마이너스 2의 제일 가까운 쪽과 마이너스 3의 제일 가까운 쪽을 지금 곱하면 6의 비슷한 값이 나타날 수 있죠. 그죠? 근데 마이너스 2랑 0이랑 지금 거의 가까운 쪽이 나타나면 0에 가까운 수가 나타나겠지. 3이란 녀석과 마이너스 3이랑 지금 가까운 수들이 나타나면 이 녀석들은 마이너스 9에 가까운 수가 나타나겠죠. 이런 식으로 음수가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는 y분의 x겠지. 이 줄은 이렇게 하나 체크해 주시면 돼. 웬만하면 문제를 출제하지 않지만 복잡하게 출제하려고 나를 음수를 건드렸다. 그러면 뭐? 구간의 값들로만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 근사치에 있는 값들이 가장 최소와 가장 최대를 가지고 있는 x와 y잖아. 그럼 걔네들이 최대와 최소를 담당하고 그게 곧 나의 전체 범위를 꺼낸다는 의미. 처음부터 시작했던 본래 의미는 최소와 최대 사이입니다라는 범위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이 녀석에서는 구간의 값들, 결국 구간의 값은 4개죠. 그지? 구간 값들이라는 건 범위를 표현하고 있는 녀석들이 구간의 값들이야. 이 4개를 가지고 서로의 곱의 표현을 다 해결했을 때 거기에서 최대와 최소를 찾아서 범위를 표현하시면 된다고. 오케이? 자, 무슨 말인지 봐봐. x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거나 또는 3이랍니다. 거기에 y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3과 0이래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이 곱해지면 x 곱하기 y니까 6이 되고요. 이 마이너스 2 곱하기 0이 되면 0이 된다고. 얘도 단순 연산으로 이제 바꿔버릴 수 있겠지? 3이란 녀석도 마이너스 3과 0이란 녀석을 표현하면 마이너스 9와 0이 된다고요. 가능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값들 중에 가장 작은 거 마이너스 9죠. 가장 큰 거 6이지. 그러면 이게 최소, 이게 최대가 되니까 x, y는 마이너스 9보다 크고 6보다 작다. 표현하면서 마무리 지으면 된다고.
의미 괜찮을까?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y분의 x라는 녀석도 마찬가지인데, 자, 여기다가 별표 하나를 더 다른 이유 한번 봅시다. 자, 이제 y라는 녀석이 가질 수 있는 건 그러면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0이야. x라는 녀석이 가질 수 있는 건 마이너스 2거나 또는 3이에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의 지금 나눗셈을 걸어봅니다. 그러면 아래는 분모가 되니까 0분의 마이너스 3부터 표현할게.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이 표현 하나 가능하고, 또 마이너스 3분의 3이라는 녀석 표현 가능하고, 그리고 0분의 마이너스 2 표현 가능하고, 0분의 3이라는 표현이 가능해요. 그죠? 오케이. 자, 근데 이 상황 봐라. 마이너스 3분의 2는 당연히 3분의 1하고 계산 가능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하고 계산이 가능할 거야. 근데 얘네들은 어떡할래? 0분의 마이너스 2 어떡할 거야? 존재하지 않습니다가 사실 표현이죠. 근데 얘는 0보다 작은 값이니까 사실은 0에 가까운, 예를 들어 이 사이에 0보다 작은 녀석을 우리가 하나 생각하자면 마이너스 0.000000001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 맞아? 그러면 결국 0에 가까운 0이라는 이 표현은 음의 값이라고 얘기하는 거. 괜찮아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극한이라는 파트 배울 때, 그러니까 이제 2학년 우리가 들어갈 때 이제 사실 배우는 개념이긴 해. 근데 여기서 미리 붙여주셔야 될 게, 그래서 이걸 문제를 출제하면 안 되는데 나타난다고요. 그럼 나타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얘네들은 마이너스 0이라고 일단 생각해 주셔야 돼. 오케이? 그리고 부호는 위에 마이너스 아래 마이너스니까 얘는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리고 0분의 2가 됐지. 0분의 2가 되면 아래 값이 이 녀석이라서 저 녀석은 사실은 한 100만 분의 1 이 정도 되는 거거든. 그럼 그 100만이라는 게 위에 분자로 올라와. 그럼 요라 커져. 그래서 이 값은 요라 큽니다의 의미로 나중에 표현을 하나 약속할게. 무한대라는 표현이 있어요. 값이 정확하게 얼마일지 몰라.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의 표현을 우리가 붙였던 그 표현의 의미야. 근데 요라 큰 거야 라는 그냥 표현으로 무한대의 의미를 붙여요. 오케이? 자, 얘도 봐봐. 얘는 마이너스 0분의 3이죠. 그럼 전체적으로 부호는 마이너스가 됐지. 거기에 0분의 3이니까 얘가 무한대죠. 그러면 이렇게 묶으면 이 녀석은 마이너스 무한대인 거야. 가능해? 자, 이 표현은 결국 그러면 가장 작은 값은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점점 더 커져나가는 절대값이 요라 큰 마이너스 값. 이게 최소지. 얘는 최대죠. 그래서 웬만하면 건들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가 돼. 근데 이 표현 안 주잖아.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이때 y분의 x는 범위가 없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음의 값 다 표현 가능하고 양의 값 다 표현 가능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오케이? 분명히 한 단계 더 복잡한 걸 일단 표현해 드린 거야. 예시를 들어봤더니 이 예시는 제가 지금 그냥 가볍게 숫자를 썼는데 가볍지 않아요. 근데 그러한 표현에서 혹시나 이렇게 부호의 결정을 0이란 녀석과 함께 나눗셈을 줄 때의 표현, 분모에 나타날 때는 그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그때 부호만 결정해주고 오른쪽에 범위를 걸지 말아라.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쭉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요. 옆에 있는 문제 좀 접근 방법들을 보면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자, 1번 문제의 답은요, 얼마일까요? 라고 얘기하면 여기는 지금 아래 보기가 사실은요 답이 없어요. 찾을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출제자도 실수한 거야. 그래서 아래 보기를 잘못 만든 건데 얘는 기억만 참, 나머지는 거짓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서술형으로 문제를 바꿔서 답에다가 기억이라고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일단 문제 한번 출발해 봅니다. 기억부터 가볼게요. 기억은 보자마자 반가웠어야 돼. A와 B가 둘 다 음수랍니다. 그죠? 양수 쪽과 음수 쪽으로 몰려있을 땐 역수의 과정. 예를 들어 지금 표현해보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와 0이라는 지금 같은 부호를 가지고 있는 나의 대소비교 A와 B인 거야. 그지? 그러면 이 녀석을 역수를 붙이면 마이너스 3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이쪽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요. 밑에 대가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값은 작아지는데 음수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녀석이 더 그래서 작았었잖아. 그지? 그럼 그만큼의 크기가 더 작아지니까 부호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대소관계는 반대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표현했던 과정 중에
둘 다 부호가 같은 음수인 쪽과 양수인 쪽은 역수는 언제나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가 되고요. 지금 부등호의 형태는 같이 붙였는데 문자의 위치를 바꿨으니까 역수된 거 확인하시고 기억 동그라미. 의미 괜찮죠? 오케이. 기억은 가벼웠습니다. 포인트 체크하시고요. 니은으로 내려갑니다. 분명히 숫자들을 집어넣어서 대서 비교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조금 예시를 들기가 힘드니까 항상 실수의 성질을 참거짓을 판단하는 문제에서 서술형까지 생각하셔서 이 녀석이 왜 진짜 그렇게 되는지를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연산으로 숫자가 아닌 이 직접의 문자들로 표현을 좀 연습하셔야 되는데 자 니은 넘어오면 니은은 b분의 a와 a분의 b예요. 뭐가 다르죠? 분모가 다르잖아, 그지? a를 여기다 곱하고 b를 여기다 곱하고 싶지 않아? 그죠? 근데 a를 곱하려고 봤더니 a는 음수지. b를 곱하려고 봤더니 b도 음수죠. 가능해?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다가는 a와 b 서로의 곱인 a 곱하기 b 분모를 우리가 통분시켜서 곱해버리면 되잖아. 가능? 음수 곱하기 음수는 뭐니까? 양수니까. 양수를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지민 가능? 오케이. 그러면 a 곱하기 b를 양쪽에다가 했을 때 부등호의 방향은 그대로 놓은 채로 bb 약분돼서 왼쪽은 a 제곱이 될 거고요. 다시 aa 약분돼서 오른쪽은 b 제곱이 될 겁니다. 결국 니은의 정보는 동일한 표현으로 a제곱이 b제곱보다 작니라는 문제로 던져졌다는 걸 판단하시면 돼. 근데 a가 지금 보니까 음인데 얘가 더 작으니까 절대값의 크기는 더 크죠? 그죠? 한 단계 거쳐서 가는 과정도 보여드릴게요. 왜 이 녀석이 잘못됐습니까의 표현을 사실 증명할 땐 뭐 하냐면 a와 b가 음수이면 이 단계에 따라서 같은 표현으로 절대값 a란 녀석은 절대값 b보다 큽니다의 성질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 가능? 오케이. 그렇게 되면 그 단계에 따라서 다시 이 녀석이 같은 표현으로 넘어갈 때 a제곱이라는 녀석은 b제곱이라는 녀석보다 큽니다의 표현으로 거친다고요. 제곱의 표현을 줄 땐 언제나 절대값의 크기를 비교해놓고 제곱하시면 돼. 그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게 참이어야 되니까 이 녀석의 표현으로 나타나 있던 이러한 녀석은 오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짓임을 밝혀내시면 되겠죠. 자, 디귿으로 가는데 결국 이 문제에 별표를 줬던 이유 디귿입니다. 출제자가 실수했던 그 포인트도 디귿이죠. 그래서 답은 뒤에 이제 답지를 보면 기억 디귿이라고 나타나 있을 텐데 디귿은 정확하게 보면 답은 알 수 없다예요. 오케이? 자, 무슨 말인지 일단 한번 가볼게. C와 D가 0보다 큽니다. 그랬을 때 C분의 A와 D분의 B를 비교했어요. 양수 조건을 감사하게 주셨으니까 감사함을 딱 느끼고 아래로 내려왔더니 CD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A, B도 활용하네? 근데 여기에 그러면 추가적인 정보는 A와 B가 음수입니다라는 지금 표현 주는 거 보실 수 있잖아. 그죠? 오케이. 자, 그때 이 녀석들을 일단 비교하려고 봤어. 뭘 봤냐면 얘 A 곱하기 C 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죠. C로 나눈 값이지. 그지? 음수값이 나타났으니까 사실은 이걸 지금 나누기 곧 부등식의 우리의 성질로 지금 가고 싶은데 성질로 갈 수 없는 지금 나의 음수 영역을 건드렸단 말이야.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데 최대 최소 한번 구해보려고 해봐도 사실상 지금 의미가 좀 너무 무서우니까 이 녀석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되냐면 같은 표현으로 A 곱하기 C분의 1 B 곱하기 D분의 1 이렇게 양수인 쪽은 역수를 붙여서 그 녀석의 C와 D를 밖으로 꺼내는 거. 고배 표현으로 이 녀석을 다가가면 되잖아. 그러면 위에 있는 C라는 녀석과 D라는 녀석은 역수의 과정으로 한 번 더 식을 표현해 보면 C분의 1보다 D분의 1이 큽니다라고 표현하는 거 보실 수 있죠. 그죠? 그래도 얘네들은 양수니까 언제나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판단하실 수 있다고. 의미 괜찮아? 그죠? 같은 부호를 가지고 있을 땐 뒤집으면 언제나 부등호의 방향은 반대로 바뀐다. 하지만 양수인 것과 음수인 것은 바뀌지 않는다. 포인트를 체크하시면 되고 그러면 얘가 지금 얘기하는 지금 서로의 곱의 과정으로 봤을 때는 A와 C분의 1을 곱했고 B와 D분의 1을 곱했죠. 그죠? 오케이. 자, 한번 볼까? A, B 0이고요. 0, C분의 1, D분의 1이랍니다. 0을 지우고 생각해보면 A와 C분의 1, B와 D분의 1 얘네들이 작고 얘네들이 작으니까 작은 것끼리 곱하면 작아야 되죠. 큰 것끼리 곱하면 커야 되지. 그래서 디귿이 참이라는 지금 정보로 문제가 출제됐는데 사실은
얘는 0보다 크다와 얘는 0보다 작다가 붙어 있었다고요. 맞아요? 그럼 이제 가볍게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얘 2, 얘 3이야. 얘 마이너스 좀 더 크게 갈까요? 한 8로 가자. 2, 8. 그러면 뭐 좀 쉽겠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죠? 항상 내가 이게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 상황에 따라서 음수인 쪽과 양수인 쪽에 대한 지금 대수비교에 따라서 a 곱하기 c분의 1을 할 때 값들에 대한 지금 서로의 곱 마이너스 4라는 녀석과 b와 d분의 1의 서로의 곱 마이너스 8이라는 녀석을 비교할 때 이쪽이 더 클 수도 있다고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없다? 없다야. 내 값에 따라서 걔네들의 대소관계는 분명히 바뀔 거야. 근데 걔네들의 그 숫자의 배치에 따라서 얘네들은 바뀌어. 그러면 이 녀석은 알 수 없다라고. 오케이? 예스. 이 녀석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거쳐가기라는 녀석이 있긴 해요. 그래서 그 녀석에 대해서 한 번은 표현해 드릴 건데 거쳐가기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라는 거를 지금 현재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추가적으로 과정을 한번 소개할게. 이건 그 소개의 과정도 매우 복잡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a 곱하기 c분의 1이 있어. b 곱하기 d분의 1이 있어. 근데 얘네들을 바로 비교가 불가능하지. 그래서 숫자를 일부러 대치해서 지금 내가 배치해서 지금 아니라는 걸 찾아낸 거잖아. 근데 그 사항 자체를 어떻게 아니다라고 증명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냐면 이 사이에 얘랑 얘랑의 공통의 문자로 하나 거쳐가는 숫자를 찾아서 걔네들의 3단 논법, 곧 얘보다 얘가 크고 얘보다 얘가 크면 얘가 크더라 라는 걸 증명해내는 방법이 있어요. 오케이? 자, 어떻게 되냐면 얘 c분의 1, d분의 1이 양수들이니까 얘네들 좀 건드리기 편하자. 그래서 a 곱하기 c분의 1과 b 곱하기 c분의 1을 먼저 표현하고 그리고 b 곱하기 d분의 1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고. 얘와 얘의 공통문자 만들고 얘의 공통문자 만들어서 나머지 것들의 대소관계를 표현했을 때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면 대소관계 표현 가능. 연결고리 안 만들어지면 거짓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고. 오케이? 그럼 이제 이 앞에부터 우리가 비교하러 갑니다. a 곱하기 c분의 1과 b 곱하기 c분의 1이에요. 그러면 c분의 1은 어차피 양수니까 그죠? 얘는 양수니까 부등호에 영향을 주지 않지. a와 b의 대소관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면 a와 b는 어떻게 됐나? 라고 보니까 b 쪽이 더 컸다고요. 0보다 작음을 만족하면서 a 곱하기 c분의 1보다 b 곱하기 c분의 1의 녀석이 더 크겠죠. 의미 괜찮수? 오케이. 자, 그러한 상황과 다시 b 곱하기 d분의 1과 b 곱하기 c분의 1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c분의 1의 녀석과 d분의 1의 녀석의 대소비교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지? 근데 이제 그 값에 b를 곱한 거야. 근데 b는 무슨 수? 음수죠. 그러니까. 그럼 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지. 반대로 바뀌면 이렇게 열린다고요. 가능해? 이 입구를 지금 양쪽으로 가운데에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숫자에다가 입구를 양쪽으로 벌렸잖아. 그럼 얘 대소관계가 연결돼 안 돼? 안 되죠. 얘보다 얘가 크고 얘보다 얘가 크다가 돼야 이게 참인데 안 됐다고. 그러면 거짓이 된다고요. 참일 땐 어떻게 돼? 여기가 이렇게 열릴 거야. 오케이? 그러면 거쳐서 내가 너보다 작더라. 증명 가능? 참.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사실은 증명법 혹은 이 녀석의 참거짓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소개하는데 이런 녀석을 지금 현재부터 굳이 알 필요는 없다고. 여러분들 수를 대치해서 표현하셔도 된다고. 근데 그런 걸 찾기 힘들 땐 한 번 정도는 생각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요. 아래 있는 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의 답은요. 디귿, 리을. 여기 위에 기역과 니은은 오류였습니다. 자, 기역 동그라미 하신 분들이 한 분 빼고 나머지 분들 다였어요. 그죠? 기억 속지 말라고 얘기했죠. A와 B와 C가 대소관계가 나타났을 때 A 곱하기 C가 B 곱하기 C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지. 야, 여기 지금 뭐가 잘못됐을까? 그래. 양수인지 음수인지 지금 구분 줬어 안 줬어? 안 줬죠? 그러면 지금 여기 이 표현에서 A보다 B가 지금 작다는 거 내가 알고 있어. 이 대소관계 C가 지금 곱해졌어. 근데 이거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뀔 수 있잖아. 언제? C가 0보다 작을 때. 가능해? 0의 위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은 알 수 없다라고요.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오케이? 자, 니은으로 내려옵니다. 니은으로 내려오면 A와 0과 B를 비교했어요. 이건 대부분 다 작대기 그렸겠죠?
0을 기준으로 큰 녀석이니까 뒤집어도 0보다 크고 0을 기준으로 b는 0보다 작으니까 뒤집어도 0보다 작다고요. 그럼 대소관계가 얘는 확실하게 얘가 아니라 얘였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고. 그지? 오케이. 양수와 음수를 구분하고 있는 지금 a와 b라는 숫자에서는 뒤집어도 부등호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디귿으로 내려옵니다. 아헐. 자, 디귿으로 내려오면 근데 이것만 줬는데 뭐 문제를 그렇게 물어봤다고? 아, 그렇지. 이거일 때 이거냐? 라고 물어봤죠? 자, a도 음수, b도 음수랍니다. 그죠? 자, 음수에서 제곱이 a제곱 쪽, b제곱보다 a제곱 쪽이 크대요. 무슨 말이야? 아까 얘기했지? 제곱이란 녀석은 언제나 절대값이란 녀석과 대소 비교를 같이 간다고요. 같은 표현이라고. 그럼 절대값 a가 더 크다라는 표현인 거야. 절대값 a가 지금 더 큰데 a 음수. 절대값 b가 더 큰데 b 음수자. 그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녀석들을 그냥 그대로 생각해보면 이 표현은 마이너스 a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b보다 크다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의미 괜찮지?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곱하면 a가 b보다 더 작죠? 디귿참. 의미 괜찮죠? 그래요. 자, 그럼 리을로 내려옵니다. 어머나 세상에 포인트 잡으라고요. a와 b의 대소관계는 홀수지수의 대소관계와 동일합니다. 그죠? 범위 부호도 안 바뀌고 크기도 안 바뀌겠지. 오케이. 그래서 리을은 그냥 보자마자 바로 동그라미.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 3번도 가봐야 되겠죠. 3번과 4번은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도 활용되는 문제들이니까 사칙 연산까지 연습하러 들어가 봅니다. 문제의 답은 리은과 디귿. 기억만 틀렸죠. 아이, 좋아요. 자, 같이 한번 갑니다. 자, 기억 봐봐요. 기억은 왜 틀렸니? 라고 얘기하면 제곱과 제곱의 한 물어봤지. 그죠? 근데 여기에 지금 a란 녀석이 0과 1 사이. 얘는 좀 괜찮아. 근데 b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서 제곱으로 바로 가기가 좀 힘들었죠. 그죠? 그래서 뭐 한 거야? 절대값 b를 해석하면 절대값 b는 1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했던 거야. 오케이. 그렇게 되면 결국 얘네들의 지금 제곱관계가 a제곱이라는 녀석부터 먼저 표현하면 a제곱은 그대로 0과 1 사이라고 얘기하고요. b제곱이라는 녀석은 1보다 큽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냥 그대로의 성질 얘기하는 거 체크하실 수 있었죠. 의미 괜찮나? 자, 그렇게 됐을 때 1보다 크다를 같은 위치에다가 올려봅니다. 이렇게. 자, 오른쪽이 지금 숫자가 없죠? 그지? 이 없는 표현은 사실 뭐냐면 아까 표현했던 계속 커져나가는 숫자 무한대가 사실 있었던 거. 가능해요? 그래서 이 표현에는 그냥 값이 yor라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시면 돼. 반대쪽으로 큰가? 양수 쪽으로 큰가? 음수 쪽으로 큰가만 한번 판단하시면 돼. 의미 괜찮죠? 그러면 얘네들의 지금 합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들의 배치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얘는 그냥 직진으로 더하시면 된다고. 더하기는 사실 의미 없다 했지. 그러면 1 더하기 0, 1이고요. 여기는 1 더하기 yor라 큰 수. 그래서 여기에도 yor라 큰 수 표현하지 않는다고. 의미 괜찮아? 오케이.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보다 커야 되는데 2보다 크다 했으니까 기억 나가리. 엉키. 자, 니은으로 내려옵니다. 자, 니은은 왜 참인가? 라고 일단 판단해보면 이런 거죠. a제곱과 마이너스 ab를 비교하는데 이건 지금 바로 비교할 수 없으니 얘를 이쪽으로 넘깁니다. a제곱 더하기 a, b란 녀석이 됐고요. 공통인수가 사실 보였죠? 그래서 a 플러스 b란 녀석이 나타나는 것도 확인 가능했다 이거지? 의미 괜찮수?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a 플러스 b라는 범위가 필요했으니까 다시 한번 연산 한번 봅니다. a는 0과 1 사이고요. b는 마이너스 1보다 작죠. 그죠? 그러면 이쪽은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없는 쪽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는 거라고. yor라 큰 음수가 지금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표현은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표현 안 한다에 그냥 지워져 있는 상태라고. 의미 괜찮지? 그런 걸 생각만 한 번 정도만 할 수 있으면 헷갈리지 않아요. 왜? 얘에 대한 또 합이거든. 그럼 여기서 더합니다. 위아래를 그냥 더하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 0보다 작고 이쪽은 yor라 큰 음수가 되니까 0과 yor라 큰 음수 더하면 yor라 큰 음수 되겠지. 그래서 이쪽은 쓰지 않는 거라고.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럼 a 플러스 b는 0보다 작습니다의 표현으로만 나타나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a 플러스 b가 음수입니다라는 표현과 a는 무슨 수였나 봤더니 양수입니다라는 표현으로 연결된 곱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넌 0보다 작지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다. 의미 괜찮죠? 오케이. 자, 디귿으로 내려와 볼게요. 디귿도 벌써 포인트가 끝났네, 그지?
방금 위에서 했던 거 그냥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죠. 왜? 얘 지금 통분이라고 얘기하는 거 틀려? 걔네들끼리 합을 물어보는데 역수해서 더해도 저기 위에서 범위 구해가지고 더해도 되지만 이건 그냥 AB분의 A 플러스 B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보실 수 있잖아. 가능하죠? 오케이. 근데 그 A 플러스 B가 음수라는 거 위에서 봤고 A와 B가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곱도 음수라는 거 바로 보이고요. 그죠? 그럼 이 전체적으로 얘는 양수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거 체크하실 수 있지.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서로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활용이 들어간 3번 문제였고요. 4번도 간단하게 톡 한번 건들고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빨리 한번 풀어보시죠. 첫 번째 1번과 2번 제가 한번 다 같이 보여드릴 건데 1번 당황하지 말아요. 그죠? 2y-x가 1이라고 얘기하고 x 플러스 y의 범위 보여주면서 y의 범위 물어보잖아. 무슨 말이야? x를 y로 바꿔라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면 되지. 그죠? 한 문자 치환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x란 녀석을 바꿔보면 2y-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판단 가능하셨을 거고 결국 그 상황에 따라서 이 녀석의 범위를 바꿔보면 x 더하기가 2y-1 더하기 y가 되니까 3y-1이라는 녀석의 범위가 0과 1 사이입니다 라는 의미로 바뀌어버린다. 체크하실 수 있었죠? 3y라는 녀석은 결국 양변에 1을 더해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1과 2 사이 3으로 나누어도 양수인 3이라는 녀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분의 1과 3분의 2 사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판단 가능했죠? 걸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 아래 걸로 바로 내려갑시다.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의 녀석에 대한 3-x분의 20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이 녀석에 대한 3-x를 꾸며주면서 첫 번째 시작하시면 되지. 3-x를 만들려면 양쪽에 마이너스 x를 만들어서 마이너스 1을 곱하셔야 돼. 그러면 1과 2 사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과정 확인 가능하죠? 의미 괜찮나? 여기에서 곱하기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내려갈 때 더하기 3이 필요하니까 플러스 3 양변에 한다고요. 5라는 녀석과 3-x와 4라는 녀석 사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판단 가능하다고. 의미 괜찮지? 근데 3-x로 20을 나눴잖아. 그 말은 즉슨 그냥 이 녀석을 역수시키면 되지. 3-x라는 녀석분의 1이라는 녀석으로 표현하려고 봤더니 이 녀석 역수시키면 둘 다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만 반대로 바뀝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죠? 의미 괜찮나? 거기 20이 곱해졌습니다 얘기하니까 마지막 곱하기 20까지 행하자고요. 5분의 1 곱하기 20은 4가 되고 4분의 1 곱하기 20은 5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 가능했더라. 의미 괜찮죠? 예스! 결국 그 상황에 따라서 최대값은 5, 최소값은 4라고 얘기하니까 5에서 4를 빼는 값 1입니다의 답을 나타내주는 유형. 빠르게 체크하시고요. 우리 2번 개념까지는 그래도 같이 한번 가고 앞 시간 좀 쉬어보겠습니다. 2번까지 한번 가보시죠. 자, 여기도 표현 봐봐요. ax, b 크다. 뭐야? 1차 부등식의 해 구하기야. 그죠? 이 파트도 나타나는 이유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잖아. 원래 x라는 녀석이 a분의 b보다 크다가 되거나 a분의 b보다 작거나 된다 라는 표현 정도는 알고 있잖아. 그죠? 오, 왜?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되고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된다는 것쯤은 내가 알고 있지. 그죠? 이거 뭐 중학교를 안 나왔더라도 사실 이 정도는 풀 수 있죠. 가능합니까? 부등식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은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출제되냐면 얘네들 말고 추가되는 과정이 있잖아. a가 0일 때 가능해. 언제나 우리가 1차 방정식도 사실 우리 2차 방정식 출발할 때 존재했었는데 이유는 얘 때문이었다고요. 0일 때 특수한 사안을 나타내는 개수가 0일 때 이 식은 항상 성립하거나 혹은 해가 없다가 된다는 무수히 많다와 해가 없다의 표현 들어있던 거 체크 기억나시죠? 맞아. 얘도 마찬가지야. a란 녀석이 만약에 0이 돼. 그러면 0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 부등식이 성립할 수 있는 얘가 0이 되더라도 b가 0보다 작은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 상황은 x는 무슨 값이 들어가도 항상 성립이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고요. 그잖아. 그지? 근데 아래쪽 봐봐. 0이라는 녀석이 b보다 지금 안 커. 그러니까 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로 이 부등호의 반대는 얘거든요. 그 정도는 볼 수 있죠. 오케이. 이 상황이 되면 x에 무슨 값을 집어넣어도 이 식은 성립할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의 반대의 경우가 되기 때문에 x는 해가 없어요.
이렇게 기준점 곧 A가 0일 때가 중요하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고 이 A가 0일 때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가 나타나는 것도 동일한데 그 동일하다의 표현에서 봐야 되는 첫 번째 경우 식 A에 0을 대입했을 때 부등식을 그대로 쓴 나의 B의 범위가 나타나면 해가 무수히 많게 되고 그 녀석을 제외한 나머지 범위가 나타났을 땐 해가 없게 된다고. 의미 괜찮죠?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 0 곱하기 x가 2보다 크니? 라고 얘기하면 이 x에는 해가 있어 없어? 없다고요. 그죠? 아무런 값을 집어넣어도 2는 0보다 크지 2보다 0이 크지 않다고.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 분홍의 방향이 반대쪽으로 열려있는 녀석들이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자고요. 콜. 그 정도에 대한 부등식 해 AX가 B보다 크다의 정보입니다. 라고 체크하시고요. 옆에 있는 녀석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연습하러 하나씩 가보도록 할게요. 자, 포인트는 5번 그리고 8번 이렇게 두 문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해가 없을 때와 해가 무수히 많을 때 두 문제 정도만 건드려 보고 앞 시간 쉬어 볼게요. 여기 한번 쳐다봐봐요. 문제의 답은요? 4번이었어요. 오케이. 자, A의 값 분명히 두 개 나올 거야. 그지? 둘 중에 누구인지를 선택하는 게 이 문제의 유형이야. 항상 그래요. 그죠? 해가 무수히 많은 쪽과 해가 없는 쪽의 첫 번째 스타일의 A 값은 동일하게 출발합니다. 왜 그러니? 라는 일단 의미를 한번 부여해보면 야, 1차 부등식 딱 X 하나하나 나타났잖아. 그러면 X 쪽으로 묶고 나머지 상수를 오른쪽에다가 묶어서 표현부터 출발하라고. 그죠? 그렇게 되면 해가 무수히 많든 해가 없든 첫 출발의 위치 A가 0, 곧 X 앞에 개수가 0이라는 녀석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녀석의 1번 과정으로 A제곱 마이너스 16이 0입니다의 표현은 같이 간다고. 그래서 A의 값이 항상 그 안에는 둘 이상 여기 4 또는 마이너스 4라는 녀석이 나타난다는 거 판단하면서 출발했죠. 그죠? 그리고 이걸 찍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과정의 의미 곧 해가 근데 그 중 없을 때입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녀석의 0이라는 값이 들어갈 때 이 부등식이 만족하면 안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두 번째 정보를 정리하면 얘가 0 됐잖아. 그럼 0 곱하기 x가 여기 지금 a에 a-3이라는 녀석이 나타나니까 이건 지금 0이 돼요. 그죠? 그럼 이 부등식을 그대로 가지고 온 a-3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면 해가 무수히 많다고. 이 분홍호에 반대로 열려야 해가 없게 된다고요. 이해되시나? 그죠? 그냥 여기 0 됐으니까 0을 그대로 가지고 온 식 그거일 때 해가 무수히 많고 그거 반대일 때 해가 없다고. 근데 우리 해가 없다 찾아야 되니까 앞에는 뭘 준다고요? A의 범위 준다고요. A는 3보다 커야 된대잖아. 의미 괜찮죠? 그래서 그 범위에 따라서 내 중 해가 없을 때 A 값을 찾으면 나 말고 너 이렇게 가능하겠죠? 콜. 자, 그 정보로 8번 문제 빨리 가 봅시다. 자, 문제 유형 볼까요? 얘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쭉 읽어보니까 x에 대한 1차 부등식에 해가 모든 실수일 때 여기다가 모든 포인트 잡아야 되죠? 근데 그 정보에 따라서 또 다른 해를 구하라고 얘기하니까 여기까지가 일단 1번 과정이 돼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1번부터 출발 한번 해봐야 됐죠? 1번 해가 모든 실수라는 녀석의 1차 부등식을 정리합니다. 앞에 2ax 마이너스 a가 bx-b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2a-b x라는 녀석과 a-b를 표현했어야 됐을 거고요. 해가 무수히 많든 없든 해가 모든 실수라는 거 무수히 많다의 표현이기 때문에 앞에 녀석이 0이 된다가 첫 번째 정보다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결국 그중 1번 정보는 2a와 b가 같습니다가 된다라는 거 빠르게 판단하셨어야 되고 두 번째 정보로는 그 녀석이 0이 돼서 앞에 식이 0으로 바뀌었을 때의 0, 2 그대로 식을 따라와야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되는 거 판단하셨어야 된다고. 콜. 그러면 b가 2a이고요. 이거 넘어가면 b라는 녀석이 a보다 작대죠. 크대죠. 그죠? 오케이. 근데 b가 누구야? 2a잖아.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거야. 문자들 간의 관계는 우리가 사실 궁금하지 않아. 그 녀석에 2a를 집어넣었을 때 2a가 a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게 판단되죠. 그죠? 그럼 a를 넘기면 결국 a는 양수라는 표현까지 나타나는 것. 그걸 주기 위한 b가 a보다 크다의 표현이라고. 의미 괜찮죠? 한 문자 치환이 그 식에서도 바로 연결되더라. 포인트를 체크하시면 됐다고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이렇게 1번과 2번 과정이 나타나서 나의 첫 번째 과정을 마무리 짓고 그 상황에 따라서 두 번째
이러한 녀석 ax 더하기 2b가 2a-bx라는 녀석보다 크다의 해를 찾아라 라고 얘기하니까 두 번째 과정으로 바로 넘어가겠죠. 정리합니다. x로 정리하면 a 플러스 bx라는 1차 부등식의 형태가 될 거고요. 뒤에는 2a-2b란 녀석이 되겠죠. b 대신 2a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이 지금 우리가 구해놓은 과정을 그대로 여기다가 씌워주고요. b 자리는 다 2a로 바꿉니다. 그러면 3ax b 자리를 2a로 바꿔요. 마 4a니까 마이너스 2a가 될 거고 a가 양수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a로 나누더라도 부등호의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 3분의 마이너스 2가 돼본다는 거 판단하시면서 포인트 체크. 자, 세 번째 절대값 포함 1차 부등식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우리 절대값이라는 거 다시 한번 봐볼까? 앞에 방정식에서도 1차에 바로 절대값 들어있는 거 있었죠. 절대값 x 어떻게 해석한다? 라고 얘기하면 표정들이 뭐 새끼야? 라는 표정이었는데 0보다 큰 쪽과 0보다 작은 쪽, 그래서 그대로 x와 마이너스 x로 꺼내집니다의 표현 들어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이 표현은 어떤 의미였냐면 절대값이라는 건 크기였기 때문에 수직선에서 0이란 녀석을 기준으로 만약 마이너스 2입니다 혹은 2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크기가 2입니다의 표현은 양수 쪽만 있는 게 아니고 음수 쪽에도 있습니다의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그죠? 오케이. 그 정도의 지금 아이디어를 가지고 양수 음수를 나눠줘야 되고 부등호에 등호를 집어넣어주는 상황은 양수 쪽에 표현하는 게 기본적인 약속이다 정도까지 저희가 정리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녀석에 대한 부등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은요, 한번 스타일을 두 가지로만 나눠볼게. 간단한 녀석과 복잡한 녀석으로 좀 나누어 볼 건데요. 첫 번째 간단한 부등식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간단한 부등식은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거냐면 모든 걸 다 그냥 수직선 위에서의 아이디어로 딱 눈으로 보고 바로 답을 선택하는 아이디어로 한번 가볼 거예요. 오케이? 자, 첫 번째 한번 출발해 볼게. 절대값 x라는 녀석이 a보다 작답니다. 어떻게 될까? 당연히 a는 양수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네요. 이러한 x의 해를 찾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절대값 x라는 건 수직선으로 표현하자고요. 크기가 3보다 작은 녀석들 다 찾으래잖아. 그지? 크기가 3보다 작다라는 표현을 줬다는 건 결국 그 3이 기준점이라고 얘기하니까 3의 크기를 갖는 3과 마이너스 3이 나의 기준이 될 거야. 그지? 오케이. 그러면 일단 나의 이 마이너스 3까지와 플러스 3까지의 크기가 3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작대요. 어머나 세상에. 작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그 3과 마이너스 3은 포함을 안 하겠네? 그죠? 그리고 그거보다 작으려면 크기는 더 이 간격이 작아야 될 거 아니야.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들을 수 있지. 안쪽인 녀석은 다 성립한다 라고 얘기하니까 결국 얘는 이 사이의 모든 값이 다 크기가 3보다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절대값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건 판단 가능하겠죠? 콜! 그럼 그 아이디어로 결국 이 녀석의 해는 x가 마이너스 3과 3 사이입니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지? 의미 괜찮죠? 콜! 그래서 결국 이 녀석의 의미는 나타납니다.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라는 말은 그대로 x는 마이너스 a와 a 사이입니다 라는 해로 나타나더라. 의미 괜찮죠? 절대값 x라는 녀석이 a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이번엔 크기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서도 한 번만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수직선을 우리가 표현했을 때 마찬가지 0을 기준으로 3이 되는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이란 녀석이 기준이 될 거고, 그랬을 때 그 녀석은 이번에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포함이고요. 이 크기 3만큼, 이 크기 3만큼보다 더 큰 크기들이 표현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번엔 그 녀석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녀석들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녀석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다 이거죠? 가능? 오케이. 그럼 영역이 어디야? 라고 봤더니 영역은 이쪽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x의 해, 곧 해라고 얘기하는 건 x의 값을 읽어야 되는데 부등식의 해는 언제나 범위를 표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고,
당연히 a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출제된 절대값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x라는 녀석이 a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 의미 괜찮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가볼까요? 절대값 x라는 게 이번엔 a와 b 사이라네. 자, 이거 어떻게 될까? 이번에도 예시 한번 들어볼게. 절대값 x라는 녀석이 2와 3 사이라네요. 그죠? 자, 이거 표현 잘 봐봐. 이 표현 보면 수직선으로 그렸을 때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오른쪽에는 2와 3이란 녀석이 각각 나의 크기를 2를 담당하고 크기 3을 담당하는 녀석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거 들을 수 있죠. 등호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구멍을 뽕뽕 뚫고 그 사이의 값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정보를 주니까 이 사이요라고 표현 가능하겠죠. 왼쪽도 마찬가지. 여기에 있는 녀석과 여기에 있는 녀석 사이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러한 녀석입니다라고 표현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녀석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의 표현까지 준다고요. 자, 그랬을 때 이의 해는 x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거나 또는 x가 2와 3 사이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한데 뭐를 지금 집중하셔야 되냐면 양수 쪽에 있는 a와 b의 대수관계는 음수 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b가 더 작은 수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해야 된다고. 오케이. 위치가 반대로 바뀝니다의 표현으로 음수가 붙으면 부등호가 반대로 라는 표현이 들어가니까 절대값 x가 a와 b 사이, a와 b는 각각 양수가 정보가 정리되어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 이 녀석의 해는 x라는 녀석이 a와 b 사이거나 또는 x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a 사이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포인트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의미 괜찮겠죠? 안에 들어있는 미지수가 이제 x가 아닌 x-1, x-2 나타나더라도 얘네들만 바뀐다는 거 포인트를 체크하시고 얘네들의 숫자와의 관계는 언제나 간단한 부등식 유형이다라는 거 판단하셔라. 첫 번째 우리의 스타일입니다. 예스. 자, 정리되시면 두 번째로 넘어갈게. 두 번째는 복잡한 부등식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할 거고요. 복잡한 나의 절대 부등식은 절대값 부등식은 어떻게 해결하셔야 되냐면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 확인해야 되니까 범위를 나누어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해결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다. 그죠? 안 되는 것들은 언제나 우리 정의의 사용으로 표현하면 된다의 의미입니다. 자, 가볍게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절대값 x-1이 2x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얘기하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숫자가 아닌 미지수가 배치되어 있는 녀석들이 나에게 문제로 출제되긴 해요. 절대값이 두 개 나타나는 것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일단 이 녀석부터 먼저 가보면 얘도요. 얘와 얘의 상황이 x-1이 마이너스 2x와 플러스 2x 사이입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지? 근데 이 x는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양수야. 그럼 범위가 이게 지금 양수의 숫자가 조건이 정리돼야만 이렇게 갈 수 있는 지금 정보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지수가 배치되면 그 값이 얼마이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배치할 수 없어서 얘도 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복잡해집니다. 하나하나 따지는 과정들에 대한 표현이 복잡하니까 이렇게 미지수가 배치되어 있는 절대값 포함 1차 부등식은 그냥 얘가 더 편하다고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는 것보단 그냥 알고 있는 정의를 사용해서 이 절대값을 빼버리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1 이상일 때는 앞에 있는 녀석이 x-1이 되고 뒤에 있는 녀석은 2x가 될 거고요. 1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가 붙어서 꺼내집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연산 한 번만 더 하면 되니까 복잡하지 않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 녀석 넘어가면 x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나타나고 이 녀석 넘어가면 x라는 녀석이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가 나타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절대값은 언제나 첫 번째 나의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너일 때 너입니다라는 상황은 교집합 곧 겹쳐지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표현이 나타나고요. 1 이상과 마이너스 1 이상이라는 표현에서의 겹쳐진 부분은 x가 1 이상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 파악하셔야 되지. 그죠? 그리고 위와 아래는 나일 때 또는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더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값의 해석이야.
그래서 아래쪽은 이제 1보다 작은 경우니까 1보다 작은 경우에서는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와의 공통범위에 따라서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공통범위에 따라서 x라는 녀석이 1보다 작을 땐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와 연결된 이러한 해를 나타내더라. 그죠? 그러면 이 예를 들은 나의 절대값 부등식의 해는 x가 3분의 1과 1 사이거나 또는 이라고 해서 더한 나의 x가 1 이상입니다의 해를 나타내주는 유형이었다. 포인트 체크하실 수 있다고. 의미 괜찮죠? Yes. 자, 하나만 더 예시 들어볼게요. 옆에 있는 문제로 하나 가보겠습니다. 11번은 제가 하나 할게요. 자, 여기서도 지금 문제 보이죠? 그죠? 절대값이란 녀석과 절대값이란 녀석이 표현돼 버렸어. 절대값이 두 개 있으면 기준점이 두 개죠. 그죠? 복잡한 식이니까 3이란 녀석과 7이란 녀석이 기준점이라고. 그러면 범위는 몇 개 나타난댔지? 그렇지, 3개 나타난댔죠. 두 개가 기준이면 범위 3개라고. 자, 이유는 수직선 항상 생각하랬다. 3이란 녀석이 기준이고 7이란 녀석이 기준이야. 7보다 큰 쪽, 7과 3 사이인 쪽, 3보다 작은 쪽. 범위는 항상 하나가 더 추가된댔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큰 거보다 크거나 같거나 큰 거보다 작을 때 작은 거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과 연결된 범위거나 혹은 작은 쪽보다 작은 범위 3개가 나타난다고. 의미 괜찮수? 오케이. 이렇게 지금 표현했던 녀석 방정식에서의 아이디어가 그대로 사용된다는 거 빨리 확인하시고 다시 머릿속에서 떠올리시면서 출발하시면 되고요. 7 이상입니다라고 얘기하면 8 정도를 집어넣으라고 했어. 그럼 숫자 8이 들어가면 1 양수, 8 들어가면 5 양수라서 양수가 된다고요. 그러면 2 곱하기 x-3이니까 2x-6 전개해서 꺼내고요. 양수 오른쪽 x-7의 녀석이 8 이하더라의 해가 나타납니다. 3x라는 녀석 13은 넘어가서 21이라는 녀석이 나타나니까 결국 x는 7 이하가 되고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7 이상과 7 이하입니다. 어머나! 자, 여기서 포인트. 7과 7만 겹쳐진 지금 서로의 공통범위가 됐지. 그래서 이때에는 x는 7입니다에 부등식일 때도 이렇게 방정식의 근처럼 x값 하나만 나타날 때도 있더라. 그죠? 그거는 딱 그 순간만 겹쳐질 때 라고 포인트를 하나 체크하시면 되겠지. 오케이. 이런 녀석도 존재한다는 거 하나 포인트 체크하시고 두 번째로 내려오면 3과 7 사이 이 범위의 값은 집어넣지 말라 했기 때문에 사이에 있는 값 5 정도 집어넣습니다. 양수 음수 되고요. 앞에는 양수니까 그대로 2x-6 뒤에는 마이너스 붙어서 x 플러스 7 되고요. 그게 8 이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x 더하기 1이 8 이하 곧 x는 7 이하입니다 라고 표현되는 거 보실 수 있고 공통범위 찾으러 갑니다. 3과 7 사이에서 7 이하인 거를 찾아라 라고 얘기하면 이 녀석의 공통범위는 7 이하에 얘네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x라는 녀석이 3과 7 사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었다. 라스트 3 이하면 이 정도 집어넣으면 음수 되는 거 보시면서 앞에까지 음수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되고요. 3x 반대쪽으로 넘어가고 13에서 8을 빼면 되죠. 5가 되겠네. x는 3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공통범위를 마지막 찾으셔야 되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공통범위는 3보다 작으면서 3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은 거가 되더라. 자, 여기 한 번만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녀석들의 해가 나타나서 절대값은 언제나 또는으로 연결되니까 다 더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또는으로 이 녀석을 다 표현하려고 봤더니 어디를 집중하셔야 되냐면 어머 세상에 7이라는 녀석과 연결되네? 그지? 3이라는 녀석이 3이라는 녀석과 연결되네? 그럼 얘네들이 지금 다 더하는 과정인데 이 녀석을 더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퀄의 과정이 여기에 이퀄의 과정으로 들어가겠죠. 여기에 3이라는 녀석에 크거나 같다가 작다와 붙어서 3이 하나의 실수 영역으로 다 합쳐지겠지. 이런 게 된다고. 그럼 이걸 그냥 바로 보자마자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은 x가 3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습니다의 해가 더해진 값이라는 거 판단할 수 있어. 근데 이 과정이 사실은 어떤 과정인지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수직선 위에다가 올리는 연습들을 처음엔 하는 거야. 가능? 자, 수직선에 이 녀석들 3개를 더하기 위해서 올려보면 7이라는 녀석이 먼저 해가 되죠.
그죠? 채웠어. 그리고 7보다 작으면서 3 이상이래. 이러한 녀석이 지금 더해지겠지. 그죠? 그럼 이제 7은 채워졌으니까 이 비스듬한 녀석이 채워져 있습니다라고 더해주면 돼. 오케이. 그리고 3분의 5와 3 사이라고 얘기하니까 다시 구멍 뚫고 이렇게, 그리고 이쪽은 3분의 5란 녀석이 표현되겠죠. 근데 비어있는 거와 채워져 있는 게 생기면 일직선으로 해서 이게 합쳐진다고. 의미 괜찮지? 그럼 이제 이거 더한 과정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정확하게 3분의 5와 7 사이가 다 채워져 있습니다라는 표현으로 그해 이러한 녀석이 나타나더라. 부등식에 더하는 과정도 수직선 위에서 보여드린 겁니다.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야만 답을 주고, 이 위에는 감점 한 일정 정도 들어가는 서술형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도 포인트를 좀 체크하셔야 된다.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복잡한 부등식을 유형적으로 범위를 나눠서 접근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과정이라는 거 판단해 주시면 절대값 부등식 개념은 완료입니다. 자, 정리 다 되셨으면요. 10번 문제. 9번부터 그냥 가보자. 9번, 10번으로 기본적인 거 해보고 12번 복잡한 거 한 번 정도 연습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같이 한번 가봐도 되겠습니다. 문제의 답은요, 3번인 답이었다. 선택 기준 보시고. 자, 문제의 표현은 이랬습니다. 나의 ax 플러스 3 절대값이 b 이하의 해가 예일 때 a값, b값 찾아서 더하라라는 문제 던져졌지. a와 b는 양수,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실수로 보면 숫자와 절대값이 연결됐네 라고 빨리 판단하시고, 보자마자 바로 첫 번째 과정은 절대값이란 녀석을 벗겨서 ax 플러스 3이란 녀석이 크기 b라는 녀석과 마이너스 b라는 녀석 사이에 있구나 판단하시면 된다고. 그지? 간단한 부등식에 x라는 위치만 ax 플러스 3이라는 녀석으로 바뀌어있다의 표현으로 해석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3을 양변에 다 빼버리면 b-3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이란 녀석이 된다는 거 판단하시고, a가 양수이기 때문에 x라는 녀석은 부등호의 방향 없이 양변 a로 나누면 이러한 녀석과 이러한 녀석이 되더라. 포인트 체크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해가 얘와 같다라는 두 번째 과정이 들어가니까 결국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 식의 왼쪽에 이 녀석이 이 녀석과 같다의 표현 첫 번째 a분의 마비 마이너스 마3이 마이너스 4입니다라는 표현으로, 두 번째 내 녀석이 이 녀석과 같다라는 표현 a분의 b 마이너스 3이라는 녀석이 1입니다의 표현 나타나는 거 확인 가능하겠죠. 의미 괜찮죠? Yes. 자, 이랬을 때 이 위아래를 연산할 때 그래도 편하게 보이는가? 마비마3, 비마3 분모 동일하자. 그럼 이 녀석 그냥 더해버리면 되겠네. 이 녀석을 더하면 b가 소거될 것 같이 보이니까 위아래를 더합니다. a분의 마이너스 6이 되고요. 마이너스 3이 되죠. a의 값은 2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의미 괜찮지? 오케이. 그럼 a 대입해서 넘기면 마8, b 5. 결국 b는 5래요. 이렇게 손쉬운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판단 한번 하시고 10번 문제도 가볍게 건들러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제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괜찮았죠? 자, 형태를 보자면 이런 거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 지금 여기에 보여주는 첫 번째 절대값과 두 번째 절대값 중 여러분들은 어디에 신경을 쓰셔야 되냐면 이 부등호를 가지고 있는 나의 2보다 작다의 표현이 이 절대값이었습니다라는 걸 먼저 신경을 쓰시면 된다고. 그지? 안에 들어있는 건 복잡하게 바뀌더라도 일단 절대값이 숫자와 연결되면 안에 있는 그 녀석의 문자가 곧 이러한 식이 마이너스 2와 2 사이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위와 아래를 비교하기 위해서 나의 절대값만 해석했다를 노란색으로 표현해보면 안에 들어있는 절대값 x-1-2라는 미지수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입니다라고 표현되는 걸로 해석 가능하다고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1을 양변 다 더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절대값 x-1이라는 녀석만 남고 여기는 2가 더해지면 0, 여기는 2가 더해지면 4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걸 체크하실 수 있다고. 자, 근데 와우, 여기 하나 심장 떨리는 표현 하나 나타났다. 포인트 체크하자. 이거 제대로 푸신 분들은 요거까지 보셨으니까 아주 잘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렇게 된 건 왼쪽의 녀석이 첫 번째, 오른쪽의 녀석이 두 번째인 연립 부등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판단 가능하죠.
가능? yes. 근데 그 중 누가 포인트였냐면 1번이 살짝 포인트네. 2번부터 그래서 먼저 갈게요. 2번의 형태를 보면 2번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다시 절대값 x-1이 4보다 작다라고 표현됩니다. 이와 동일한 표현은 x-1이란 녀석이 마이너스 4와 플러스 4 사이입니다라는 표현인 거 보실 수 있었을 거고, 그러면 결국 x라는 녀석은 양변에 1을 더해서 마이너스 3과 5 사이입니다라는 해가 하나 나타납니다. 포인트 체크하실 수 있었겠지. 오케이. 이게 오른쪽 해입니다. 지민이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나? 절대값 x-1이라는 녀석이 근데 1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0보다 크대요. 자, 이 표현 해석만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절대값 x-1이 0보다 크대지. 근데 잘 봐. 원래 절대값 성질은 0보다 크거나 같죠. 이 새끼가 0일 수도 있잖아. 언제? x가 1일 때. 가능해. 근데 얘는 0보다 커야 되네. 그러면 사실 이건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자, 지민 여기 잘 봐봐. 얘는요,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저 부등식의 해야. 가능해? x에다가 음수값이 되는 0을 넣든 마이너스 1을 넣든 마이너스 1을 넣든 상관없어. 항상 절대값은 0보다 커. 근데 단 한순간 그 위치에 1이라는 녀석이 들어가는 순간만 0에 등호가 붙는 거지. 근데 이 부등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 식이 아니었고 0보다 크다였다고. 그럼 등호만 빠진 거야. 원래 성질에. 뭐만 빠졌니는? 등호만 빠졌으니까 그 등호는 언제니? 1일 때. 그래서 1만 빠진 실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판단의 기준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위의 표현이라고. 해석 가능하겠어? 오케이. 이게 지금 사실은 실수를 범하게 만드는 표현이었습니다.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녀석의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얘기하면 이 사이에 나타나는 마이너스 3과 5 사이에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7개의 정수가 나타날 거거든? 그 중 1이 빠져서 결국 이 둘을 붙이면 정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빼고 2, 3, 4까지 6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판단하게 만드는 문제였다. 의미 괜찮죠? 오케이. 속임수 표현인 이 녀석 잘 포인트 체크하셔라. 정리할 거 정리하시면서 라스트 12번 문제 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한번 해볼게. 문제의 답은 얼마였나? 4번이었다고. 그죠? 콜. 자, 사실은요,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빨리 좀 끝내고 같이 출발하냐면, 어머나 세상에. 범위에 마이너스 3과 5가 있고 그 안에서 이 식이 항상 성립하게 하는 K의 최대값 구하기였거든? 근데요, 얘에서 항상 성립한다라고 할 때 이 지금 X의 범위를 보니까 마3과 5야. 아래를 봤던 얘의 기준점이 마3이고 얘의 기준점이 5죠. 그죠? 얘네들 사이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들었지? 그러면 여기 이 사이의 값 한 마이너스 2 정도를 집어넣으면 얘 양수, 얘 음수라고 얘기하는 거 볼 수 있죠. 얘네들은 범위가 결정돼 있던 거. 앞에는 양수라고 얘기하면서 x 플러스 3 그대로 꺼내지고 뒤에는 음수입니다 얘기하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녀석이 꺼내져서 이게 k보다 크다의 표현 나타나는 걸 체크하게 만들었다고요. 샹 사라지니까 8이라는 녀석보다 k가 작다가 항상 성립하게 하는 나의 k의 값의 최대값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녀석의 최대값은 8보다 작은 자연수 7이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되겠죠. 의미 괜찮죠? 오케이. 오히려 생각보다 범위가 주어지면 어렵지 않다는 절대값 부등식이었습니다. 포인트 체크하시고 이제 2차 부등식 파트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녀석의 해를 구하는 것과 이제 해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해를 구하는 과정, 그게 이제 4번과 5번에 나타나 있을 텐데, 자, 이 4번에 대한 의미, 2차 부등식의 해는 사실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래프 활용입니다의 포인트들이 이제 던져진다는 거 체크하시면 돼. 2차 함수로 배웠던 그래프의 표현으로 부등식, 곧 2차 부등식을 해결하더라. 1차 부등식은 방금 봤다시피 절대값까지 우리가 해결할 방법들이 다 있었지만, 예를 들어 2차 부등식 x-1 곱하기 x-3이라는 녀석이 0보다 큽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배우지 않고서는 사실 알 수 없는 x의 해가 가지고 있다. 그죠? 해를 구할 방법이 아직 우리한테는 존재하지 않았다의 표현으로 일단 먼저 체크하셔야 돼. 가능해? 그러면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이 앞에 있는 녀석이 y는 이라고 얘기하는 2차 함수로 표현이 가능한 2차 식이고요.
그 2차식의 형태가 y는 이라고 얘기하는 y가 0인 녀석보다 큰 x의 값의 범위를 찾아라의 문제로 바꿔준다. 곧 그래프 해석으로 2차 부등식의 의미를 바꿀 수 있다의 표현으로 이 녀석을 해석하고 들어간다고. 그지? 그러면 이 2차식, 곧 2차 함수란 녀석을 표현하면 1과 3이라는 알파와 베타가 나타나고요. 그건 2차 방정식의 해이기도 했죠? 이퀄일 때보다 크다라는 이 y는 0이란 녀석은 당연히 항상 오른쪽은 x축이 기준입니다의 y는 0이 나타난다는 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y값이 더 크다는 건 무슨 말이야? 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려놓은 x축보다 그래프가 더 위에 있는 녀석들이야 라는 표현이 된다 라는 표현의 해석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 녀석은 이쪽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판단하게 만들더라. 의미 괜찮죠? 녹색을 기준으로 위쪽은 큰 쪽, 아래쪽은 작은 쪽. y값이 기준이니까. 그럼 이제 그 녀석에서 x값을 읽으면 이렇게 영역을 표현하게 되고, 곧 이렇게 x값을 읽으면 되더라 판단하시면 된다고. 가능하겠지? 증오는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1일 때와 3일 때는 일단 포함되지 않고요. 그 녀석에 따라서 1보다 왼쪽입니다의 표현이 되니 이 녀석의 첫 번째 해는 x가 1보다 작다가 될 거고, 두 번째 해는 3보다 크다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할 수 있었다. 의미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녀석 한번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2차 부등식의 해는 항상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두 개일 때로 일단 먼저 출발하게 되고, 아래로 블록으로 먼저 가정해서 가보겠습니다. a란 녀석과 알파란 녀석과 베타란 녀석을 x축과 만나는 교점을 가지고 있은 나의 y는 fx라는 함수가 표현되어 있는 형태로 부등식을 연결해 보면, fx라는 녀석이 0보다 큽니다의 해는 0보다 큰 쪽, 곧 오른쪽 날개를 담당하고 있는 x의 영역입니다라는 표현으로 해석하셔서 x가 베타보다 크거나 또는 x가 알파보다 작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되고요. fx란 녀석이 예를 들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때는 나의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 이 녀석을 건들고 있구나, 이쪽 영역이네,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그 위치도 포함이지의 해석에 따라서 x가 알파와 베타 사이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판단하실 수 있다.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 작은 쪽은 안으로 몰리고 큰 쪽은 바깥으로 벌어진다라의 표현으로 부등식을 해석하시면 되는 2차 부등식 기본꼴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빠르게 그냥 판단 기준만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요. 자, 5번으로 바로 넘어가서 생각해 볼게. 5번은요, 해가 주어진 2차 부등식이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이렇게 정리 한 번만 하시면 되겠죠. 같은 의미입니다. 앞에 있는 녀석에 대한 표현을 반대로 바꾼 것 뿐이더라. 포인트 체크하시라고. 오케이. 자, 무슨 말이야? 2차 부등식 fx라는 녀석이 0보다 크다의 해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대요. 그러면 fx라는 녀석은 그 알파와 베타라는 녀석을 해로 갖는 2차 방정식의 2차식의 형태를 갖는 2차 함수일 수밖에 없다고. 그죠? 그럼 이때 a의 부호는 당연히 뭐로 가셔야 되냐면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가셔야 되고, 나가 0보다 큽니다의 형태의 알파와 베타 해를 갖는 건 알파와 베타의 해를 갖는 그래프는 언제나 아래쪽과 위쪽의 볼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돼. 그죠? 자, 그러면 이때의 순간 내 녀석의 알파와 베타가 더 커지고 커집니다의 크다의 범위가 이쪽과 연결된다는 거 판단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A가 음수였다면 이쪽에 지금 범위로 나타나야 되니까 안쪽 알파와 베타 사이였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해가 나타났어야 되지. 오케이? 예스. 판단 기준은 언제나 그래프를 활용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이 녀석 또한 그래프의 활용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의미 괜찮죠? 예스. 이 그래프를 통해서 A의 부호를 결정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2차 부등식의 해와 해가 주어진 2차 부등식 파트에서의 대표적인 개념이다.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13번, 14번, 13, 14 두 문제만 한번 4번에서는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 생각보다 그래도 어려웠을 수 있어, 그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라는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음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어머나 세상에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야 근데 일단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해야 돼서 그 녀석 안에 x의 지금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해 구하기야. 아래로 블록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고 이 녀석의 판별식, 우리가 뒤에서 판별식의 의미도 이제 볼 건데 판별식을 행하면 9-4 0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두근 갖는 건 알지. 그죠? 그럼 두근을 갖는다는 건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두 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녀석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결국 이 녀석의 알파와 베타라는 해를 구하게 되면 이 영역은 곧 나의 부등식의 해는 알파와 베타 사이라는 x의 해를 보여주겠네. 판단하실 수 있었다 이거죠. 의미 괜찮소? 오케이. 그러면 결국 알파와 베타 찾기였기 때문에 아하 이건 첫 번째 과정으로 항상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은 근을 찾아서 근과 근 사이라고 부등식호를 열어버리면 되겠구나. 판단 기준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 녀석에 대한 x 해를 구하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였기 때문에 3 플러스 루트 5라는 녀석과 3 마이너스 루트 5라는 해를 나타내더라. 내 녀석이 베타고요. 내 녀석이 알파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과정을 붙여서 두 번째 나의 해를 찾아보면 결국 x라는 녀석은 3 마이너스 루트 5와 3 플러스 루트 5 사이입니다라는 해를 나타내준 유형이었다. 판단 가능했다 이거죠?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정수를 찾아야 되니까 5라는 녀석을 생각하는데 루트 5는 루트 4보다 크고 루트 9보다 작습니다. 그죠? 그럼 2. 얼마 정확하게 알 필요 없어요. 이렇게 정수 찾기의 표현이 나타나니까 3에서 2. 얼마를 빼면 0. 얼마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2. 얼마를 더하면 5. 얼마가 된다는 거 판단하시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는 x라는 녀석이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해서 개수 5개입니다라는 문제였다. 빠르게 체크 가능했겠죠. 오케이.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14번 하나만 더 보고 다음으로 넘어간다고. 자, 13번도 같이 한번 가볼게요. 문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fx 곱하기 gx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만족하는 나의 x의 해 찾기. 그죠? 자, 이번에는 어떤 표현이냐면 두 함수의 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해 구하기의 표현이야. 그지? 앞에 있는 녀석을 활용하는 분명히 2차의 형태의 함수를 가지고 fx와 gx를 표현해 줬으니까 이 녀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자, 어차피 미지수 곱하기 미지수가 0보다 크거나 같대잖아. 그죠? 그럼 당연히 부호는 2개. 맞아? fx라는 녀석이 첫 번째 0보다 크거나 같고 gx라는 녀석도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죠? 오케이. 두 번째 뭐야?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을 때겠지. 의미 괜찮죠? 그러면 결국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동시에 만족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곱의 표현이었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fx란 녀석은 위로 볼록의 그래프에다가 gx란 녀석은 아래로 볼록의 그래프에다가 지금 그려놨으니까 fx부터 근을 찾으러 가는데 fx란 녀석은 a와 c라는 녀석을 두 근으로 하는 위로 볼록의 2차 부등식이었습니다. 그죠?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래프가 걔보다 높은 쪽, x축보다 더 위에 있는 쪽을 얘기하기 때문에 a와 c 사이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판단 가능했죠. 오케이. 그럼 이 앞에를 만족하는 나의 x는 a와 c 사이. 자, 뒤에 있는 녀석 gx는 파란색으로 한번 가볼게. gx라는 녀석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데 그때 b와 d가 gx에서의 두 근이 되고요. 그 녀석보다 이렇게 양쪽 날개일 때가 더 크거나 같다의 형태가 나타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쪽의 형태와 이쪽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죠. 그죠? 정확하게 근을 표현하자면 x라는 녀석은 b 이하이거나 또는 d 이상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들을 수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겹쳐진 부분을 찾아야 되는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양수입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니까 공통범위를 찾으러 봐보면 결국 방금 내가 칠했던 영역에서 같이 칠해진 부분이 공통이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겹쳐진 부분 오케이. x가 a와 b 사이라는 녀석만이 겹쳐지더라. 1번 과정의 해는 a와 b 사이였습니다. 그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가볍게 볼게요. a와 c 사이라는 녀석이 크거나 같다였기 때문에 작은 쪽은 a와 c라는 녀석에 각각 벌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x라는 녀석은 a보다 작거나 같거나 c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고 이번엔 반대로
내 녀석은 이제 안쪽으로 몰립니다 형태니까 안쪽입니다라는 얘기가 나타나서 얘는 x가 b와 d 사이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 가능했죠. 이번에도 겹쳐진 부분을 체크하실 거면 그렸던 모든 이 색칠의 부분을 다 지우시고 다시 한번 칠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봐볼게. 자, b와 d 사이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녀석으로 이쪽에 지금 색이 일단 칠해져 있는 x의 값이 되고요. 빨간 영역은 a와 d보다 작은 쪽, 큰 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죠. 그지? 어머나, 미친. 이쪽 이렇게. 그러면 이쪽이 겹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겠네.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 녀석의 공통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B, C와 D 사이 이렇게 해를 나타내더라 표현 방법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의 2차의 부등식의 해를 통해서 공통의 해를 찾고 그 과정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둘을 더하면 된다. 그럼 이 녀석을 정확하게 답을 구하자면 x는 a와 b 사이거나 또는 c와 d 사이입니다라고 표현하시면 되더라까지. 오케이.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옆에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옆에는 대부분 비슷한 문제들이 지금 일단 던져져 있습니다. 17번 먼저 한번 가보시죠. 문제의 답은 9. 괜찮았죠? 좋아. 이 정도는 일단 시근증먹기라는 표정들 좋습니다. 첫 번째, 이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할 건데 어머나 세상에 인수분해가 일단 가능하다는 거 보였네. 2,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이 녀석의 그래프를 처음에는 그래도 그리는 거 머릿속에 이 그림이 그려지는 상상이 될 때까지는 계속 그리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구멍 뽕뽕 뚫어라고 얘기하는 등호 안 들어간 녀석 이 그래프 아래쪽입니다 얘기하는 안쪽의 영역을 얘기하더라. 곧 나의 x의 해는 2분의 1과 2 사이입니다 얘기하는 거 빠르게 판단 가능했죠. 의미 괜찮고요. 그 해가 알파와 베타 사실은 문제에서도 힌트를 주어져 있었지만 연습은 꼭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알파는 2분의 1이고 베타는 2입니다라는 정보를 던졌더라의 표현을 통해서 각각의 오른쪽에 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번 과정이 끝난 과정과 동시에 2번으로 넘어가서 이 녀석에게 해를 집어 넣을 거고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의 해를 만족하는 나의 x의 값은 베타에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알파에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이더라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죠? 오케이. 자, 해를 통해서 위에 있는 2차 식의 우리의 값을 찾으려면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과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녀석의 0보다 작다의 그래프가 이렇게 아볼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판단해 주시는 거 중요하다 했다. 그죠? 그리고 이 녀석이 마이너스 1, 이 녀석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저 위에 있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이 0입니다의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야 된다고. 그지? 그러면 이제 근을 설정도 가능하지만 그리고 인수의 설정을 통해서 연결도 가능하지만 무엇보다 우선 근이 나타난 정보에서는 어머나 세상에 알파 플러스 베타인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녀석을 찾을 수 있고 두 녀석을 곱한 4분의 1이라는 두 근의 곱이 a분의 c인 a분의 1이라는 녀석을 통해서 a의 값의 정보를 찾아낼 수 있었다. 마이너스 4분의 5인데 a에 4를 집어넣으면 b는 5였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판단하시고요. a 더하기 b는 9입니다라는 문제라는 거 체크하셔라. 의미 괜찮죠? 언제나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 모든 게 다 방정식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강조하더라. 6번 2차 부등식의 해의 조건 조금만 더 할게요. 7번까지 일단 개념을 던질 거고 8번, 9번은 여러분들 일단 과제용입니다. 그래서 6번, 7번에 추가적으로 딱 하나 더 우리 교재에는 실려져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일단 과제용으로 나간 문제집들에는 항상 실려져 있는 특정적인 좀 난이도 높은 개념까지 던질 건데 일단 2차 부등식의 해의 조건은요. 앞에서 본 거부터 출발하는 거야. 자, 우리가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하면 그래프라고 얘기했다. 그죠? 그리고 알파와 베타가 배치돼서 아래로 블록으로 가정해서 갈게요. 이 식을 y는 fx라고 일단 표현하면 fx라는 녀석이 0보다 크다 해 뭐였다고? 그렇지. x가 베타보다 크거나 또는 x가 알파보다 작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해를 나타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내 녀석들의 추가적인 0보다 작다 혹은 뭐 0보다 크거나 같다 이하의 해들이 나타났다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얘는 하나의 유형이다라고 표현할 거야. 어디? 나의 fx란 녀석이 0입니다의 방정식에 판별식이 0보다 큰 2차 부등식입니다라고 표현하면서 출발할 거예요. 오케이? 앞에서 배웠던 걸 저 판별식이 0보다 큰 상태의 2차 부등식이라고 유형을 정리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두 가지가 더 나타나는데 당연히 판별식이 0인 2차 부등식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은 2차 부등식도 있을 겁니다. 그치? 이 녀석들이 얘기하는 건 다 뭐냐면 그래프 개형이야. 판별식이 0입니다. 아래로 볼록으로 가정해서 우리가 그래프로 2차 부등식을 해석하러 가보면 얘는요. 이런 거죠. 뭐 할 때? 그렇지. 중근, 접할 때. 그러면 결국 얘를 알파라고 놓을게. 그러면 이 y는 fx라는 지금 그래프를 그려놓고 부등식을 던집니다. fx가 0보다 클 때는요? 라고 얘기하면 어떡할래? 어떡할 거야? 오케이. 자, 잘 봐. 대답하신 분도 계시는데 fx가 0보다 크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0이라는 건 y는 0이었죠? x축이야. 얘는 y는 fx야. 그러면 0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x축보다 크다의 의미야. 그럼 x축에 걸려있는 건 당연히 제외된 나보다 위쪽에 있는 녀석들의 그래프의 x값을 읽어주면 되지. 콜! 자, 그러면 저 녀석을 구멍 뚫고 내 그래프는 여기 다 존재하네? 아, 뭐야? 이렇게 다 포함되는데 알파만 빼고 라고 얘기하니까 결국 x가 0보다 큰 fx가 0보다 큰 x의 해는 x가 알파가 아닌 것 알파만 제외한 모든 실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포인트 잡으셔야 됩니다. 의미 괜찮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 알파라는 것도 포함시키는 부등호 등호의 지금 위치를 집어넣어주면 결국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x축까지 포함합니다 라는 상황이 되면서 얘는 모든 실수가 되겠죠. 해가 무수히 많다. 의미 괜찮지? 자, 반대쪽으로 가봅시다. fx가 0보다 작다. 어떻게 될까요? 0보다 작다의 형태는 x축보다 아래쪽에 만나는 그래프의 개형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위쪽에 있는 그래프가 아래쪽과 만나는 건 없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이 녀석은 해가 없다가 된다고. 다시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가볼까? 0의 등호가 붙었다. 그지? 결국 아래쪽이긴 아래쪽인데 이제 x축은 포함할까라고 얘기하면서 x축에 다 있는 한 새끼 포함되겠죠. 예, 부등식이긴 하지만 방정식의 근처럼 얜 x는 알파입니다라는 딱 하나의 근만 나의 부등호 영역에 포함되더라. 체크하실 수 있겠죠? 예스요. 자,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쪽으로 갑니다. 이 녀석은요, 이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가 먼저 표현해 보면 2차 함수는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없어요. 곧 공중에 떠 있어요의 의미가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fx가 0보다 크든 혹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든 이 표현의 의미에서 그래프는 다 만납니다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모든 실수가 되고요. 그렇지. 어이구 잘들 이해하시네. 자, 두 번째. fx가 0보다 작든 fx가 0보다 작거나 같든 해가 있어 없어? 해가 없어. 포인트 체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잠시만 하나만 더 정리할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냐? 포인트로 한번 정리 3개만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다고. 아래로 볼록의 그래프에서 나의 fx라는 녀석이 0보다 큰 거나 같은 x의 값이 모든 실수일 때 라는 정보로 나의 그래프를 추론하게 만든다고. 오케이. 자, fx가 0보다 뭐야 이거? 0보다 크거나 같은 x의 값이 모든 실수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래프부터 추론하라고요. 야, 모든 실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 나타나려면 x축 포함 이 영역의 그래프가 다 있기만 하면 돼. 그치?
다 닿아 있으려면 x축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x축에 접하거나 혹은 공중에 떠 있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나의 2차 함수의 판별식,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의 판별식이 어떻게?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해석하시면 된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자, 두 번째. fx가 이번에는 0보다 크대요. 이러한 녀석의 해가 모든 실수랍니다. 어떻게 되겠슈? x축 표현하고 이번엔 x축 포함하지 않는 공중에다가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의미 괜찮나? 오케이. 그럼 결국 x축과 닿아 있는 저 면적이 없기 때문에 얘랑 헷갈리지 말라고 fx가 0보다 크다라는 건 그래프를 준 거고 그 그래프를 통해서 2차 함수의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는 x축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만나는 교점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판별식이 0보다 작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판단하셔라. 의미 괜찮겠지? 예스. 자,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세 번째. 이번엔 fx라는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해가 x는 알파뿐 또는 단 한 개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정보가 나타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라고 가보면 해가 하나라는 게 부등식에서 나타나는 지금 나의 해라면 결국 그 녀석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표현에서 x축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녀석에 닿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라고. 아, 그러니까 뭐야? 판별식이 0일 때잖아. 이렇게 물어봐 줄 수 있다고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세 개의 유형이니까 이렇게까지 정리하시고 6번 개념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7번으로 곧바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7번은 연립 2차야. 자, 이건 우리가 앞에서도 봤다시피 연립입니다. 그죠? 이건 유형적인 표현으로 보시면 되고요. 가볍게 예시로 한번 가볼게. 자, 문제 번호 26번으로 예시 삼아 하나하나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 2차 부등식이란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였죠. 앞에서도 이거 나왔잖아. 이렇게 한번 1번, 이렇게 한번 2번. 그래서 너네들의 뭐? 공통 범위 찾기. 포인트 괜찮죠? 가볍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하나하나는 이제 2차 부등식이 돼서 1번으로 넘어갑니다. 이 마이너스 x 플러스 8 이쪽으로 넘기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이란 녀석이 0보다 클 때가 되고요. x 플러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이 0보다 크다가 될 테니까 이제 우리는 알잖아. fx라는 녀석이 0보다 큰데 아래로 볼록이야. 그러면 이거 그래프 살짝 다시 한 번만 표현해보면 이런 식의 이쪽입니다 라고 얘기할 테니까 x의 해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판단 가능했겠죠. 콜!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저 녀석을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라는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 x 마이너스 4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갈 테니까 그래프로 다시 한번 표현해볼까? 마이너스 1과 4. 이번엔 이쪽에 얘네들 등호 포함, 얘는 포함하지 않았다 체크하실 수 있지. 그러면 얘는 안쪽으로 몰립니다의 표현으로 x가 마이너스 1과 4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자고요. 자, 그래서 결국 공통범위를 찾으셔야 되니까 이 녀석들의 공통범위를 찾으러 갑니다.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쪽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2보다 큰 녀석과의 공통범위로 x라는 녀석은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나타나더라.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바로 뭐?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가능하죠? 오케이. 자, 문제들을 한 번씩 쭉 지금 이제 풀어보시고 하나만 개념 더 던지고 오늘 일단 마무리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라스트 개념 들어갈 건데 여기는 이제 집중들을 좀 해주셔야 돼. 자, 누구? 근의 위치, 근의 분리입니다. 오케이. 어떤 식으로 분리던 간에 일단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데 자, 근의 위치라는 건 문제 안에서 뭘 주냐면요. 근의 위치를 줘요. 그 말 그대로. 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어딘가에 있다. 어떠한 값이 아니다. 어떠한 위치에 있다라는 결국 위치를 알려주고요. 그러면 그 위치를 알려주는 표현을 우리가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t보다 클 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t보다 작을 때도 있겠죠.
세 번째, 두 군 모두 t와 s 사이일 때, 여기서 t는 s보다 작을 때입니다. 자, 라스트 네 번째, 두 근 사이에 t가 있을 때.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건데, 얘네들의 문제의 개형은 뭐냐면요, 결국 이런 거야. 나의 이 각각의 정보들이 나타났을 때 하나하나의 유형들을 빠짐없이 찾아서 그 안에 들어있는 공통범위 찾기, 곧 연립 부등식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일단 형태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 근의 위치라는 거를 밝혀내는 게 중요하고요. 문제가 딱 근의 위치라는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나타나면 유형적으로 얘는 3단계를 생각하셔야 돼. 자, 조금 웃긴 포인트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한, 판, 축, 구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의 위치는 어떻게? 한판 축구. 근의 위치는 한판 축구로. 오케이. 근의 위치에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한판 축구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 녀석들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이라는 건 한 점을 의미합니다. 결국 나의 함수값의 위치를 얘기하는 게 1번 개념이에요. 오케이? 두 번째는 뭐야? 판이야. 그러니까 바로 냄새 나죠? 판별식이고요. 축. 그렇지. 축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축의 위치를 정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구는 억지로 끼워 넣은 겁니다. 구한다. 의미 괜찮죠? 그래서 결국 한판 축구로 이 문제들을 다루어 주시면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자,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얘네들은 2차 부등식의 해결을 곧 2차 함수의 형태로 가는, 언제나 활용은 그래프 문제라는 거 판단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근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서 근의 위치를 표현하려면 근의 위치라는 거 당연히 어디로 가? x축과 2차 함수와의 관계로 간다고. 오케이? 왜? 거기서 만나는 교점이 곧 나의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었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 하나 더. 두 근은 t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단 t의 위치는 알파와 베타보다 더 작은 쪽에 배치되어야 된다라고 체크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이 두 근은 t보다 큰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다른 근인지 같은 근인지 얘기 안 해줬네? 그지? 그러면 같을 수도 있다고. 어떻게? 접해서 이 접한 근이 알파와 베타일 수도 있다고요.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럼 여기를 이제 알파라고만 적어 놓을게. 그렇게 되면 결국 얘네들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하나의 정보들을 꺼내서 조건을 찾고 걔네들의 공통 범위를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자, 포인트는 첫 번째, 한 점이랬죠. 누구냐면 바로 t예요. t는 두 근과의 위치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함수값의 부호를 얘기해 줍니다. t를 따라가서 y값을 읽어보면 t에 대한 함수값 ft는 언제나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죠. 의미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 결국 t라는 값을 대입했을 때 정보 나올 거 아니야. 그게 하나의 첫 번째 내 부등식이다 이거야. 자, 두 번째 판별식입니다. 판별식은요, 두 서로 다른 근이거나 두 서로 같은 두 근이라서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여기도 조건 나타나겠지? 오케이. 세 번째는 축이야. 자, 축이라는 건 뭐였니? 라고 얘기하기 위해선 2차 함수의 이름이 필요했고요. 2차 함수의 이름을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우리가 표현했을 때 앞에서 우리가 포인트 잡았었죠? 2차 함수에서 배웠던 포인트, 내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야 된다고. 뭐? 그렇지. 마이너스 2a분의 b. 자, 이 녀석과 누구와의 관계니? 바로 t입니다. 콜? 예스. 뭐 나보다 네가 더 어디에 있어? 내 길이보다, 내 길이 곧 내 x값보다 네 x값이 더 오른쪽에 있잖아. 그게 세 번째 조건이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은 나의 t라는 녀석보다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녀석이 더 오른쪽에 있더라. 이 t는 분명히 숫자로 나타나는 정보일 테니까 여기서 벌써 또 a와 b 개수의 관계가 나타나죠. 그러면 이렇게 꺼낸 세 개를 통해서 공통범위 찾으시면 끝. 의미 괜찮죠? 예스. 1번 개념입니다. 자, 2번으로 그럼 이제 1번이 이해되시면 2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두 번째로 넘어오면 이번에 두 근이 모두 t보다 작대요. 뭐야? 똑같잖아. 그지? 나의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져 있을 텐데 거기에 알파와 베타가 서로 다른 두근인지 서로 같은 두근인지는 몰라. 그 상태에서 t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제 t의 위치만 왼쪽에 있던 t가 오른쪽으로 바뀝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한 점의 위치라는 건 결국 t에서의 위치일 테니까 얘도 양수야. 아래로 볼록이라는 지금 가정하에 계속 가고 있는 거 포인트 잡으시고요. ft는 0보다 크다. 오케이. 두 번째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같은 유형으로 그대로 두 번째까지 연결됩니다. 뭐가 다르냐? 바로 세 번째가 다르겠죠. 이 세 번째 곧 나의 축의 방정식의 위치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비교해보니 t라는 녀석보다 이번엔 이 녀석이 더 왼쪽에 있을 때, 더 작을 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자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왼쪽과 오른쪽의 그래프의 개형에서 1번과 2번으로 마무리하시면 두 개가 나타나는 지금 경우가 보이기 때문에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실 수 없었고 반드시 축의 방정식의 위치를 정하셔야 되고요. 그게 곧 나의 t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2a분의 b보다 더 오른쪽에 있다라는 정보로서 이러한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게 만들더라.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정보들에 대한 공통 범위를 찾으시면 해가 나타나더라. 의미 괜찮겠죠? Yes. 자, 이해되시면 바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어머나 세상에 계속 똑같네요. 근의 위치를 얘기해주고 있죠. 두근 모두 t와 s 사이에 있대요. 그럼 어떻게 돼? 그래프만 잘 표현하면 되겠지. 나의 두근이 이번엔 t와 s 사이에 있어서 또 같은 범위야. 어머, 이번에도 이렇게거나 혹은 이렇게입니다 얘기하는 거 들을 수 있죠? 알파, 베타거나 혹은 알파라는 중근으로 나타날 때 t와 s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번엔 한 점이 아니라 두 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만 판단하자고. 자, 그래서 그 사이에 나타나 있는 지금 나의 y값을 판단하시면 t에서도 양수, s에서도 양수, 아래로 볼록일 때 가정입니다. 그러면 내 함수에다가 t를 대입하든 s를 대입하든 언제나 0보다 크다. 두 번째 판별식은 같은 위치였어서 서로 다른 두근이거든 서로 같은 두근일 수 있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대로 따라가고요. 축의 방정식, 곧 축의 위치라는 것도 똑같이 마이너스 2a분의 b란 녀석이 나타나는 거 확인하시고 거기에 t와 s 사이에 있습니다라는 정보를 통해서 세 번째 식을 정리하시면 되겠죠. 나의 t라는 실수보다 마이너스 2a분의 b가 크고 s보다는 작다. 가능하니? 그리고 그 녀석을 통해서 뭐? 공통범위 찾으시면 된다고. 계속 똑같이 갑니다. 자, 근데 유일하게 다른 녀석 4번.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녀석이고 근데 쉽습니다. 가장 단순한 녀석이니까 이 녀석 마무리 지을게요. 두근 사이에 t가 있을 때 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이런 거죠. 알파와 베타 사이에 t가 있다. 어머나 세상에. 이번엔 알파와 베타가 정확하게 t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나뉘어져 버렸지. 그럼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큰데 자, 잘 생각하면 t라는 녀석에 대한 함수값의 위치로 이 문제는 다 끝나요. 왜? 나머지 것들을 다 얘가 포함하고 세 번째 축의 지금 위치는 이 t의 자리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기 때문에 내 축의 위치라고 얘기하면 결국 여기 이거 대칭축이거든? t가 어디에 있을지 이쪽에 있을지 이쪽에 있을지 둘 다 있어도 상관없잖아. 그럼 얘보다 크다 작다를 표현할 수 없다고. 그리고 두 번째 판별식이란 녀석이 분명히 0보다 클 텐데 이 녀석은 연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 아래에 있는 녀석에 대한 정보가 얘가 다 가지고 있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독특한 하나만 곧 함수값의 위치만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의 정보를 가지고 있던 게 바로 두근 사이에 t가 있을 때입니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고요. 출제되면 바로 그냥 함수값의 위치 확인해가지고 그 녀석 음수잖아 라고 확인하는 순간 문제가 끝나더라. 괜찮슈? 예스! 자, 여기까지는 지금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빨리 하이메스 교재 피셔서 한 문제 대표적인 문제 오늘 풀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여기까지 스톱!